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8개의 육각형 거울을 사용합니다. 이걸 모자이크를 해서 지름 6.5m를 만듭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2.4m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진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거울 재료로는 금으로 코팅된 베릴륨을 사용합니다. 베릴륨이 어떤 원소인지는 최근에 주기율표에 관한 책을 쓰신 곽식지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거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베릴륨이라는, 일단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름 얘기해야죠. 이름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소 이름은 다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베릴륨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베릴이라고 하는 돌에서 뽑아낸 금속이기 때문에 베릴륨입니다. 베릴이 뭔지 모르겠어요. 베릴이 무엇이냐. 우리말로는 녹주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베릴의, 즉 녹주석에 어떤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런 걸 캐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냐. 베릴에 바로 에메랄드가 들어있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에메랄드에 베릴륨이 좀 들어있습니다. 주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베릴륨 덩어리가 에메랄드 같이 그런 빛깔 나지는 않고요. 베릴륨 덩어리는 그냥 금속 색깔인데요. 근데 베릴륨이 딴 원소들하고 잘 결합해가지고 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에메랄드 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베릴륨인데, 베릴륨이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 수소, 헬륨, 리튬, 다음에 베릴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가벼운 거예요. 엄청나게 가벼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금속이거든요. 그 안정적인 구조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 베릴륨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우주 전체에서 뭔가 쇠판을 만들었을 때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 베릴륨이다.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거울을 베릴륨에다가 금 코팅을 해서 만든 이유가 아주 가벼우면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베릴륨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만드는 것보다 우주로 발사하는 걸 놓치면은 이게 오히려 싸게 친다. 그러네요. 그리고 광학계를 조종할 수 있는 모트가 달립니다. 126개의 모트를 달아서 광학계를 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분광기를 종류별로 4개의 관측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그 거울에 모트를 달은 이유는 수리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허블 우주망원경은 잘못됐었잖아요. 잘못되어서 그 우주비행사들이 올라가서 수리를 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잘못되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원경이 위치하는 곳이 그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달까지 거리보다 4배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지점이 그 라그랑주 포인트 중에서 L2라는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과 지구하고 나란한 지점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보다 멀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되거든요. 느려져서 더 뒤로 쳐져야 되는데, 이 지점은 지구의 중력이 더 가해집니다. 태양 중력에. 그래서 당기는 힘이 약간 강해지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그러니까 공전 각속도가 지구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오히려 지구보다 빠른 셈이죠. 그리고 그 L2 궤도가 안정적인 궤도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거의 그 뭔가 그 L2 지점을 계속 수직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했는데, 허공을 어떻게 중심을 뒀냐, 흙을 중심으로 어떻게 수직 회전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줄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는 거예요. 매달려서 당겨져 있으면서 그 당겨진 지점들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태양, 지구, 이 우주망원경 나란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태양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태양을 막는 커다란 방패막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을 보시면 큰 거울로 된 망원경이 있고 배처럼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태양빛을 막는 그 방패막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요 목표는 그 나사에서 4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한다. 아주 멀리 있는 별과 은하들을 관측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 그러니까 아주 먼 은하부터 가까운 은하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관측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과 행성계 행성에 관한, 그리고 그 행성계는 별이 남긴 원반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주로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걸 주로 연구하겠다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행성계와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서식 가능해 보이는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성들을 정밀 관측을 해서 거기에 구성 성분들을 조사하면 그 외계 생명체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요 목표는 이게 4개지만 사실 그동안 올라갔던 우주망원경들은 항상 목표 이상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더 큰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때마다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는 관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관측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할 대상은 허블은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이 중심이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파장이 긴, 그러니까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긴 적색 두건, 그리고 주로 관측하는 곳은 적외선입니다. 그 적외선을 하는 이유는 멀리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기 위한 겁니다. 멀리 있는 천체들은 그 적색이동 때문에 대략 그 대부분 가시광선 쪽에 있는 천체들도 적외선으로 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 관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별이 생성된 후 잔해, 행성과 같은 차가운 물질들은 또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관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하는 파장은 적외선 중에서도 지상이나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저궤도에서 관측하기 힘든 파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장이 주로 지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 자체에서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외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 냉각시키는 것이 저궤도에서는 어렵고 L2에서는 이제 지구에서 아주 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적외선 망원경들이 그 우주망원경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냉각 때문에 그 냉각제가 빨리 소진이 되어서 그래서 수명이 수개월에서 1년, 길어야 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정도 이상의 수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 냉각제를 가져가고 또 그 냉각제가 덜 들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위치하는 곳이 그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달까지 거리보다 4배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아직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가기 힘들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수리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초반에 왜 거기 나사의 부국장인가가 로봇 만들어서 올린다는 얘기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이렇게 추진 같은 거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로봇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임스 웹을 수리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무인 우주선을 또 보내가지고 뭔가 이제 인류를 더 보충해 준다든지 뭐 다른 기기를 교환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 하나 만들어 쓰는 게 싸지 않을까? 정이 들었으니까요.